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90년대생이 온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90년대생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이 됐나요? 이번에 당선된 90년대생은 여야 모두 합쳐서 3명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이 1990년생으로 34살이고요. 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로 다시 국회에 입성한 용해인 의원도 동갑입니다. 이 민주당에선 전용기 의원이 91년생 33살로 가장 젊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전용기 의원은 재선이고요. 네. 그리고 정의당 소속이었던 류호정 전 의원도 국회에 입성할 때 20대였잖아요. 예, 하지만 모두 비례대표였습니다. 예. 곧 들어설 22대 국회에서 김용태, 전용기 두 정치인이 첫 90년대생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존재감도 커진 겁니다. 특히 30대로 범위를 넓혀보면 모두 14명으로 비중이 적진 않습니다. 그럼 22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청년 정치를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요. 지금 총선에 참패한 상황에서 차기 당대표가 누가 올지가 관심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 국회에 첫 입성한 30대 김재섭 당선인을 전면에 내세우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 파격적인 지도부를 꾸려서 당을 제대로 수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내에 있는 여러 눈치 보기라든지 줄서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예, 오늘 오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김용태 당선인 또 김재섭 당선인이 회동을 했는데 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 공부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오늘 오후 지역구에서 현장 민원실을 열어서 지역 구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네, 일단 열정만큼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21대 국회 때도 이 2030 세대 1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들이 발의한 법안 중에 청년이 포함된 경우는 4.8%에 그쳐서 과연 이 청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진영 논리에 매몰되거나 강성 목소리에 묻히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2021년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에 이 민주당 2030 초선들이 민주당의 실정과 오만을 자성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 당시 친문 강성 지지층의 맹폭을 받고 사실상 사과한 일이 대표적입니다. 네. 정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청년 정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90년대생이 온다의 느낌표는 표가 아닌 미래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청년을 아무래도 이 선거 표심으로만 봤던 측면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만 이 청년 공약을 내놓거나 청년 정치인을 들러리로만 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청년 정치가 이 뿌리를 내리려면 청년 정치인들의 소신 못지않게 이 청년을 바라보는 기성 정치인의 시각도 달라져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